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 파장이 오늘도 정치권에서 이어졌는데요. 새롭게 제기된 논쟁도 있습니다. 누구를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는 얘기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맞다 틀리다 얘기도 많았습니다. 오늘 팩트체크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필규 기자, 먼저 어떻게 문제 제기가 된 건지요? 예,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나온 게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였죠. 개정안 합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예. 자, 배신이라면은요. 그 대상이 당연히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대상일 테고요. 또 합의를 한 거는 원내대표 아닙니까? 예. 그러니 대부분 매체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대통령이 대구 유권자들에게 유 대표의 낙선을 종용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예, 이튿날 곱장 유 원내대표는 사과를 했습니다. 예. 아마 이런 발언을 의식해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자 이제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원이죠. 조국 교수가 SNS를 통해서 특정 정치인을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 이거 법적으로 탄핵 사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또 이정걸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은 사실 누구를 지지해달라, 그죠? 아니면 어느 당을 좀 잘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선거 개입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같은 당의 인사를 안 되게 해달라라는 쪽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가지고. 예. 좀 이례적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예. 또 이걸 어떻게 위법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논란의 근거가 되는 법이요. 공직선거법 9조 1항입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면요. 공무원 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긍정이든 부정이든 또 대상이 누구든 간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동안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판단이 좀 엇갈린 면이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어쩌면 조국 교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언급을 했을 텐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입니다. 예. 당시 이제 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린우리당을 공개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도 되고 또 이렇게 탄핵 심판까지 받게 됐었습니다. 예. 탄핵 소추안은 그때 기각이 됐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위반은 맞다 이런 결론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헌재에서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했었느냐 하면은요.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중립의무, 대통령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결정이었는데요. 예. 이후에도 이 고위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문제 종종 불거지기는 했습니다. 가까운 게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유정복 당시 안행부 장관이 인천시장에 출마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그냥 의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발언 수준이니까 선거법 위반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예. 또 앞서 2008년에는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였던 김성식 후보가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동영상을 보냈다 해서 이제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역시 덕담 수준의 메시지일 뿐이다.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이라든가 발언 수위라든가 이런 걸 이제 종합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겠죠. 이번 경우에는 선관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선관위에 직접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예.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고요. 위반 아닌 게 이제 의회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밝힌 거로서 정치적 행위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선관위 입장은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정치 의사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문장을 한번 좀 따져보면은요. 예.
그 이제 국무회의 발언에서 앞부분에 이제 여당의 원내 사령탑, 즉 유승민 대표의 잘못을 직접 언급하는 듯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예. 잘 보면은 원내 사령탑 도라고 이제 도라는 조사를 사용해서 그 이후의 대상을 일반 여야 정치권으로 포괄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원내 사령탑 이랬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부분이요. 논란이 된 문장을 직접 보면은요. 선거를 통해 심판해 달라라고 한 그 대상, 심판의 대상이 배신의 정치라는 어떤 대상인 거지 유 원내대표라고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 선관위에서는 이건 전반적인 그냥 의회를 대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선관위 해석은 그렇고 다른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워낙에 논쟁적인 사안이니까 이제 여러 전문가에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일단은 앞서 선관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해석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니다, 이거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게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거법 위반까지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반면에 과거 헌재가 이제 선거법 위반 요건으로 제시했던 게 뭐 계획성, 능동성, 적극성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대통령 발언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예. 또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삼권 분립을 무시한 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사례에서도 아무튼 결과가 엇갈렸는데 여기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것으로 나오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취재를 하면서요,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공직선거법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을 일단은 문제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 때마다 이 선관위에게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를 해석을 물어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 들었던 한 교수 이야기대로요. 이번 발언의 위법성, 내년 총선 때 유승민 대표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통해서도 아마 드러나게 될 텐데요. 매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정치 중립 문제, 이참에 잘 정리하고 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